지금부터 한국 5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나대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이 연루된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 신고하였고, 지난해 말 인천경찰청이 미추홀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잠입해 증거를 확보한 뒤 다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가담자가 검거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주범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청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장 수사를 통해 1,326명을 검거하고 83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습니다. 21일 열린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협, 팬데믹의 전조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병원 성조류 독감인 H5N1 바이러스의 팬데믹 가능성과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H5N1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독감 대유행의 주기가 10에서 15년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현재 이 시기가 가까워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특히 H5N1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젖소가 감염된 후 그로 인해 오염된 유제품이 유통되며 최초로 인간 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동물보호소의 고양이가 감염돼 긴장케 하였는데 H5N1가 최근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변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항바이러스제 비축, 동물과 인간 방역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 3차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11번가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오픈마켓 부문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지연 사태 속에서도 달성된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위메프에서 판매된 약 10억 원 규모의 미사용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고객 피해를 막았습니다. 또한 샐러드를 위하여 배송 완료 다음날 정상금의 70%를 먼저 지급해 기존보다 7일 빠르게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심정산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금 회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적용한 행사 기간을 늘려 셀러들의 판매 기회를 확대한 결과 11번가의 앱 이용자 수가 증가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33만 명,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40% 급증해 1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급락한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2일 IBK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인 17,230원보다 45% 높은 수준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로 투자한 게임 개발사들의 가치, 대형 신작 3편의 출시 계획, 경영진 교체 이후 사업부 재편 및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했는데 이는 마케팅비 증가와 자회사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레미안원 펜타스 청약 당첨자에 대한 부정청약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청약 당첨자는 최고 가점인 84점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타입에서 최저 당첨 가점도 70점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첨자들이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자 계약이 완료된 후 부정 청약 여부를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